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머니라디오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브레튼 우드 체제가 무너지고 미국이 금태환을 중단하면서 달러의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한 시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금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게 된 달러가 어떻게 다시 전 세계의 기준 통화로 자리 잡게 되었을까?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석유, 바로 오일입니다.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은 앞으로 미국은 금으로 달러를 바꾸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즉, 달러는 더 이상 금과 연결되지 않는 완전한 신용화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달러는 믿음으로만 유지된다는 뜻이고 그 믿음이 흔들리면 달러는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는 혼란에 빠졌고 그 틈을 타 금 가격은 폭등하고 달러는 가치 하락을 맞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달러의 새로운 지지 기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73년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비밀스러운 협상을 진행합니다. 이 협상이 바로 페트로 달러 시스템의 시작입니다. 합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우디는 석유를 오직 달러로만 판매한다. 다른 나라가 사우디에서 석유를 사려면 무조건 달러를 확보해야 한다. 사우디는 석유 판매로 얻은 달러를 미국 국채나 미국 금융시장에 재투자한다. 미국은 사우디 왕정의 안보를 보장하고 군사장비, 훈련정보, 외교적 우산을 제공한다. 이 협정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전 세계는 원유가 필요했고 원유를 사기 위해선 달러가 필요했으며 달러를 확보하려면 미국과의 무역, 투자, 국채 구매 등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전 세계가 달러를 원하게 만들고 그 수요를 인위적으로 유지하는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우리는 페트로 달러 체제라고 부릅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미국은 금 없이도 달러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달러 가치가 움직이면 페트로 달러 시스템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먼저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달러가 싸지기 때문에 세계는 같은 양의 석유를 사기 위해 더 많은 달러를 내야 합니다. 결국 달러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게 되고 미국은 자국 통화를 찍어내는데 부담이 줄어듭니다. 무역 적자가 나더라도 세계는 여전히 달러를 원하고 그 달러는 다시 미국 국채, 부동산, 금융시장으로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이 구조는 미국이 무한정 적자를 내면서도 자금 유입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반대로 달러 가치가 상승할 때는 어떨까요? 이 경우 석유를 사는 입장에서 보면 같은 배럴의 석유를 사려면 더 많은 자국 통화를 내야 하니까 부담이 커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석유는 여전히 달러로만 거래된다는 것입니다. 달러가 비싸든 싸든 상관없이 각국은 달러를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각국은 수출을 늘려 달러를 벌거나 미국채 등 미국 자산에 투자하거나 자국 외환 보유 중 상당 부분을 달러로 보유하게 됩니다. 이른바 달러 비축 경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 결과 미국은 강달러임에도 불구하고 수출 감소나 자본 유출 없이 세계 경제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즉, 달러가 오르든 내리든 페트로 달러 시스템은 미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 미국은 왜 그리고 어떻게 사우디를 설득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사우디의 정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70년대 초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정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부족 간 갈등, 외부적으로는 이슬람 세계에서의 위상 경쟁, 그리고 이란, 이라크 등 주변 국가들과의 갈등에 놓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우디 왕가는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통해 정권 안정을 도모하려 했고 미국도 중동의 석유 공급망을 안정화해야 하는 절박한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양국은 일종의 교환 조건에 합의합니다. 사우디가 석유를 달러로만 판매하고 그 수익을 미국 국채나 금융시장에 재투자하는 대신 미국은 사우디 정권이 안보와 국제적 위상을 보장해줍니다. 그럼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사우디를 도왔을까요? 군사장비 판매가 있는데 미국은 최신 전투기, 방공 시스템, 레이더 등 첨단 무기를 대거 수출하며 사우디군의 현대화를 지원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사우디군과의 합동훈련 그리고 작전 컨설팅을 통해 쿠데타, 내전, 외부 침략에 대한 군사적 억제력을 강화시켜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보 제공과 보안 협력입니다. 미국의 CIA, NSA 등 정보기관은 사우디 내부의 반정부 세력, 테러 위험에 대한 첩보를 공유하고 정권 안정을 위한 정보전을 함께 수행했습니다. 다음은 외교적 우산을 제공하였습니다.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이나 걸프전 같은 분쟁 지역에서 미국은 사우디 편에 서서 외교적으로 방어막을 쳐줬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의 입장 표명, 서방 세계의 여론조사 등 사우디에 유리한 국제 정치적 환경을 조성해준 것입니다. 정권 유지 외교적 방패가 되었는데 인권 문제, 민주화 요구, 언론의 비판 등 국제사회의 압력이 있을 때마다 미국은 사우디 왕정을 감싸주는 방패 역할을 해줬습니다. 이는 사우디가 석유 판매로 얻은 수익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우디는 정권 안정과 외교적 보호를 얻었고 미국은 달러의 패권 유지와 자금의 지속적인 유입이라는 이득을 챙겼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완벽히 맞아떨어진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정치 경제적 거래였던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1971년 금태환이 중단되면서 달러는 기준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석유를 새로운 기준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후 만들어진 페트로달러 체제는 전 세계가 석유를 살 때마다 달러를 사용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달러는 국제통화로서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달러의 가치가 오르든 내리든 미국에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 덕분에 미국은 오늘날까지도 무제한 돈 찍기, 저금리 유지, 글로벌 자금 흡수, 그리고 국채 발행을 통한 국가 운영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석유는 달러로만 산다는 보이지 않는 약속 단 한 가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머니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